안녕하세요. 하이테크 사업부 천안 현장의 이재호 마스터입니다. 오늘 주제는 핸드폰 하드웨어입니다. 제가 분해해 본 것은 아이폰 10 시리즈입니다. 아이폰 10 시리즈는 총 4개의 제품이 나왔는데요. 10, 10R, 그 다음에 10S, 10S Max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격을 보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으로 이때부터 핸드폰이 100만 원이 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2018년도부터 발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내부인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내부면을 오늘 볼 내용입니다. 원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컴퓨터 요거를 분해해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판매를 하지 않는 제품이라 끝내 못 찾았습니다. 분해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워낙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고 일론 머스크의 실행력, 한번 내뱉은 말은 실천한다. 다만 시간이 늦어질 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테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테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여기 뒤에 사진에 보이는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현장인데요. 여기서 테슬라 자율주행 반도체의 핵심 부분, 여기 파란색 네모친 부분, 이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스틴 현장에는 사무설계 직원 40여 명이 나가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국내에 국외에 합쳐서 한 40여 명이 애쓰고 계십니다. 오스틴 현장 응원합니다. 본격적으로 핸폰을 까보면 사진에 보이는 게 실물입니다. 맨 위에부터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배터리, 그 다음에 등짝에 붙어있는 무선 충전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에 번쳐보면 디스플레이가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실물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뒤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듈이 완료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탕정해서 나갑니다. 중국으로 대부분 나가죠. 네, 지금 직접 분해하신 아이폰 10R을 10S인가요? 10S죠. S를 분해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네, 10R은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은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면 카메라는 셀카를 찍기 위한 거, 그 다음에 후면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물을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게 너무 작습니다. 근데 전면 카메라, 다음이 후면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의 사진 품질은 유명합니다. 갤럭시는 그에 비해서 화소수나 이런 하드웨어 스펙은 딸리지 않는데 아이폰이 사진이 더 잘 나온다는 이름창입니다. 우선 사진상 오른쪽 하단에 보면 노치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M자 탈모라고 막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는 많은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총 8가지의 기술이 숨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적외선 카메라, 그 다음에 토강 조명기, 왼쪽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근접 센서, 주변 광 센서, 스피커 마이크,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 도트 프로젝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도트 프로젝터가 여기에 핵심입니다. 요거는 LG 이노텍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 아이디, 그러니까 잠금 해제를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8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이 메인인데요. 광각, 망원, 그 다음에 프레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아주 초소형 모터, 그 다음에 스프링, 오토포커싱을 위한 스프링,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더 핵심적인 기술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아이폰은 전통적으로다가, 소니 이미지 센서를 씁니다. 반면에 갤럭시는 자체 브랜드인 아이소셀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 아이폰의 이미지 센서는 100% 소니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조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한쪽은 왼쪽이 아이폰, 오른쪽이 갤럭시인데요.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뭐 하드웨어는 같더라도 소프트 처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완전히 틀려집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장을 찍어서 그 중에 뭐 AI가 제일 좋은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두울 때, 움직일 때, 역광일 때, 밤에도 순식간에 좋은 사진을 찾아내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뭐 삼성 갤럭시도 여기에 뒤처지진 않지만 어쨌든 평을 보면 아이폰이 앞섰다는 평입니다.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그 부피가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기능을 탑재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그룹에서는 삼성 SDI가 하고 있는데요. 중국 천진, 그 다음에 서안 이런 데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DI 현장은 헝가리 현장 포함해서 국내,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사무설계 직원들이 많이 나가셔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한때는 아이폰도 SDI 제품을 썼었는데 소송 이후에는 삼성 제품은 가능한 한 배제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배터리는 LG화학에서 납품한 제품입니다. 실물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LG화학에서 만들었고 어셈블리는 중국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애플에서는 탭틱 엔진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이브레이터입니다. 우리말로는 뭐 진동기입니다. 애플은 이 제품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뭐 진동 피드백 하나는 확실합니다. 실물을 보여드리면 너무 작은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의 진동기는 뭐 아이폰의 진동기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큰 거는 단점이 되지만 뭐 품질 하나는 확실합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움짤 사진이 있는데요. 그 자석하고 구리 코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실한 진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아이폰에서는 그 갤럭시보다 좀 앞선다는 하드웨어인데요. 뭐 크기가 커서 조금 빛이 바랍니다. 뜬금없이 아이유 사진이 나왔는데요. 저는 저기 아이유가 하는 S2 광고를 보고서 갤럭시 유저가 됐습니다. 처음에 S2를 시작해서 S3, 그 다음에 S7, S10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갤럭시하고 아이폰의 강점을 비교해보면 우선 아이폰은 갬성이라고 하는데요.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제품의 이미지 모든 걸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갬성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잘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기기 연동이라고 하는데요. 쥐들끼리는 연동이 잘 됩니다. 뭐 애플 생태계라고 하는데 에어드롭도 있고 뭐 자기들끼리는 인식이 잘 됩니다. 반면에 삼성의 장점을 보면 삼성페이라는 뭐 쩌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싸다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프리미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월 3,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폰 유저들은 굳이 아이폰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PC로 가입하면 3,500원 세이브가 됩니다. 월 3,500원. 물론 뭐 인도 사람들은 월 2,000원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우회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사진에 보시면 우화 시켰는데요. 현재 프리미엄 핸드폰 시장의 두 경쟁자는 애플하고 삼성입니다. 뭐 이 기업의 경쟁을 지켜보는 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경쟁에는 뭐 기술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인문학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 요즘에는 정치적인 요소까지 포함되어 갖고 중국이 제재를 받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사이익으로다 이제 한국 기업이 아이폰의 부품 공급선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더 많은 양을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다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LG 무선사업부의 휴대폰 사업도 역시 23분기 적자를 내더니 접었습니다. 그건 전반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M10은 14만원대인데요. 이거는 삼성에서 인도에 파는 제품입니다. 애플은 뭐 고급화 정책, 고가 정책으로 아주 방향을 굳혔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제품군이 다양합니다. 현재 중국 시장도 이제 핸폰 시장은 포화 상태고요. 인도, 아프리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뭐 20만 원 이하 제품이 대세입니다. 하이테크 사업부에도 인도 현장이 있었습니다. 인도 현장 직원들 고생 많으셨어요. 인도 현장은 우리 하이테크 사업부 직원들 중에 비선호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핸드폰을 만들어 팔려면 그래도 좀 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는 메인보드인데요. 메인보드는 작아졌는 줄 알았더니 뜯어보니까 3등으로 적축해서 컴팩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끝없이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건축 설계 부분은 빨리 발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각종 칩이 붙어 있습니다. 뭐 브로드컴, 인텔, 무라타, NXP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적도 다양합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제품인데요. 그 빨간색 가운데 있는 제일 큰 부분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화성 평택에서 엄청난 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사업부의 현장 중에는 평택 현장이 제일 일이 많습니다. 인원도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일이 힘들다는 평이죠. 근데 뭐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경쟁하는 걸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사무 설계 도면 빨리 내라고 쪼는 거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조금 이해가 가는 건 아니고요. 많이 이해가 갑니다. 사무 설계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로직보드 마지막인데요. A10이라고 AP가 들어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일반 컴퓨터로 보면 CPU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보시면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MPU, CPU는 빅, 리틀 따로따로 있습니다. GPU, ISP, DSP. 이 ISP가 아까 사진을 처리하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한 번에 많은 거를 묶어서 한 칩에 넣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천안 사업장은 이 패키징 공정을 합니다. 패키징 공정은 좀 애플에 비해서, 그러니까 TSMC에 비해서 조금 딸린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충전 패드인데요. 맨 왼쪽이 등짝에 붙어 있는 무선 충전기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부품만 따로 빼낸 거. 그 구리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차징 코일이라고 이 부분을 통해서 핸드폰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폰 13을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예약 발매죠. 근데 보니까 아이폰 11, 12, 13을 비교해 놨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은 카메라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툭티도 점점 튀어나왔고요. 밑에 왼쪽에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 4입니다. 이게 아이폰 4 시절에는 깻잎 통조림하고 닮았다고 그랬었는데요. 아이폰 13 위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제 깻잎 통조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폰 4 디자인이 돌고 돌아서 12, 13에서는 다시 아이폰 4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요거는 지난 8월에 출시한 갤럭시 Z 플립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죠.
이뻐요, 이게. 앱등이들이 많이 넘어올 것 같은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뭐, 패드, 맥북, 그 다음에 아이폰, 에어팟, 그 다음에 워치가 있는데, 이걸 다 갖춘 사람들을 애플 농장을 다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다 갖춘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좀 힘들어요. 뭐, 맥 데스크탑까지 갖고 있으면 뭐, 이쪽으로 넘어오라면 아주 공포를 느낄 정도죠. 사진에 보이는 컨셉 디자인은 아직 발매된 제품은 아닙니다. 애플의 플립 디자인인데요. 삼성은 하는데 애플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디스플레이 접기인데요. 삼성은 이거를 2023년도에나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뭐 애플에서는 출시를 못하는 상황이죠. 뭐 애플은 독점 공급하는 거를 못 보는 상황이라서 경쟁업체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납품을 하게 합니다. 뭐 그럴 만한 현금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지금은 생활 속의 반도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에 있는 건데요. 카드에 있는 거를 저렇게 이제 금색 부분을 뜯어보면 이런 반도체가 나옵니다. 검은 반도체. 여기도 이제 카드 속에도 반도체가 들어있으니까 제가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카드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2mm 정도 부분이 반도체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저 핸드폰을 꺼내서 요거 한번 전화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샵 06샵. 요거는 IMEI라고 인터내셔널 모바일 이퀴먼트 아이덴티티입니다. 요게 분실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뭐 요거를 불러주면은, 분실했을 때 이 번호를 불러주면은 핸폰의 위치 추적은 물론이고 핸폰 전원 끄기 방지, 핸폰의 벨 울리기, 심지어 핸드폰 내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클라우드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뭐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는 공기계보다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든지 이제 다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